빼기 함수, 차함수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배우냐? 식세역이야. 그러니까 3차 다항식, 3차 함수, 4차 다항식, 4차 함수, 뭐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보통 풀이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그딴 식으로 식을 세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함수, 빼기 함수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인수정리랑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의 실근 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수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다항식 곧 다시 말해서 함수죠. 다항함수 fx가 f알파가 0이라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 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했냐면 제곱일 수도 있고 세제곱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진짜 딱 딸랑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모르니까 gx라고 쓰고, 또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제곱 인수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또 세제곱 인수를 가져도 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f알파는 0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f알파가 0이라면 fx는 x-알파의 인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 그리고 이제 우린 그것도 알고 있어요. 방정식의 실근은 같은 말이 정말 더럽게 못하고 이거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잘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란 말은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읽을 수 있지. 이렇게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랑 y 이퀄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x좌표랑 이 방정식 실근이 어때? 똑같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빼기 함수, 차함수 논리를 그대로 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방정식 x제곱 이퀄 2x 플러스 3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수식적으로 방정식을 푼다란 말은 인수분해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해준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우변을 0을 만들면 얘가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x 빼기 3에 x 플러스 1 이퀄 0으로 인수분해 되니 x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라고 푸는 게 중학교 버전, 그지? 수식적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그 말이나 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푸는 말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을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첫 번째, 인수분해할 것인가. 두 번째, 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볼 것인가.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y 이퀄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 이퀄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를 딱 그려냈을 때 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여기 교점의 x좌표. 근데 좀 비율이 좀 망했다.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란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놓고 풀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걸 잘 생각 못 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빼기 함수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같은 그래프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y는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랑 같다고 놓고 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를 한쪽을 다 몰아. 이렇게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랑 y 이퀄 0의 교점의 액션표랑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인 거니까. 그죠?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라는 소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이잖아요. 맞죠? 얘가 이거다 이거야. 이해됐어? 이 상태를 그대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됐지? 당연히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차 함수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축이 비틀어져 있는 상황을 봐? 그냥 x축에다가 예쁘게 한꺼번에 표시하면 그만인 거지.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fx를 내가 x제곱이라고 불러. gx를 2x 플러스 3이라고 불러. 그럼 fx랑 gx랑 같다를 해석할 때 어떻게 읽는다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는 거야. fx 마이너스 gx 이퀄 0이라고 한 덩어리 취급해서 인식하겠다. 그게 빼기 함수라고. 그러니까 y 이퀄 fx 빼기 gx와 y 이퀄 0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겠다가 빼기 함수라고.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야. 알겠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한 거 그냥 각각 보지 말고 한 덩어리 취급해서 얘랑 얘로 읽겠다. 이게 차함수의 오프닝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맞죠? So,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그림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겠다고. 이 참수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gx가 이렇게 맞는데요. 얘는 뭐 최고차의 개수가 a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하고 얘는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해보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액션표를 m, 알파, 베타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거거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그냥 끄집어 내려 이렇게. 빼기 함수로 인식하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2차에서 1차를 빼? 여전히 몇 차? 2차.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연두색 그래프는 주황색으로 하자. 주황색 그래프는 뭐다? y 이퀄 fx 빼기 gx다 이거지. 그리고 절편이 현재 알파 베타인 거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fx 빼기 gx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인수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식을 세워도 그지? 최고차 인수가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지. 이거는 이 축이 x축이 비틀어져 있는 거야. 그럼 비틀어져 있는 거를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려. 그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고. 한 덩어리 취급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함수가 fx가 알파를 지나가는 상황, 즉 fx가 x 마이너스 알파의 1제곱 1차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정식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fx가 지나간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1차 인수를 가질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패스. 그러면 뭐도 있냐면 제곱 인수를 갖는 거를 생각해 볼까? 걔는 뭐냐? 튕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럼 y = fx가 x-알파의 제곱 인수. 특별하게 제곱이야. 이때는 어떻게 읽냐면 fx가 x-알파의 x = 알파를 튕긴다 라고 보면 돼요. 공식 용어는 아니고 인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나가고 튕긴다. 하나 더 뭐도 있냐면 뚫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y = fx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때는 fx가 어떤 인수를 갖는 거냐면 세제곱 인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fx가 x = 알파를 뚫는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 세제곱 인수를 갖는다 뚫고요, 제곱 인수를 갖는다 튕기고요, 1차 인수를 갖는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식을 인수정리와 방정식의 식을 끄는 함수 그래프의 교점 액션표를 가지고 바로 식을 딸 수 있어. 자, 이게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랜덤으로 그려서 바로 식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이 함수와 알파 베타에서 만날 때 우리는 바로 fx 빼기 gx를 식을 세울 때 최고점에서 모르니까 a 주시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뭐? 1차 함수 간다. 이렇게. 그럼 또 뭐가 있냐? 2차 함수는 1차 함수랑 접한 상황이 있을 거야. 접해. 이렇게 됐다면 또 fx 빼기 gx가 식을 세울 때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 주시고 얘는 뭐해? 알파에서 팅을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인수를 간다. 그러니까 빼기 함수 식을 세우면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축이 이동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빼기 함수. 그래서 바로 그림과 식이 조화롭게 일치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3차 함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그랬을 때 빼기 함수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알파, 베타, 감마. fx 빼기 gx가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 주시고 지금 상황들 다 보시면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바로 1차 인수, 1차 인수, 1차 인수를 갖겠지. 그리고 빼기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번엔 접한다 볼까? 하면 알파에서 지나가고요, 베타에서 지금 튕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도 fx 빼기 gx 빼기 함수 식을 세울 때 알파는 뭐해? 지나간다고? 베타에서 튕긴다고? 그럼 바로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알파, x-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빼기 함수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지금 2차랑 3차 뭐 두 가지 케이스씩 하나씩 봤는데,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덩어리 빼기 함수로 만들고, 그래프 축도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고, x축들을 이렇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식을 따는 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식, 그냥 ax 세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mx 플러스 n 이딴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최고차의 계수와 교점의 액션표를 안다면 굳이 일반적으로 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인수정리해서 깔끔하게 식 세우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수식들이 오히려 더 간단해지고 간결해지면서 다루기가 편해진다고. 뒤 이어서 배울 3차함수, 4차함수의 비율관계 적용할 때도 더 편리하고. 알겠지? 정리할게요. 사차함수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죠. 보겠습니다. 사차함수 fx랑 gx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나가고 있고 튕기죠. 아, 그러면 1차 인수, 2차 인수 이렇게 가질 거고, 빼기 함수로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튕길 것이다. 뭐가? fx 빼기 gx가 식을 세우자면 fx 빼기 gx는 최고차에서 모르니까 뭐 a 주시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fx랑 gx가 위치 관계가 지금 4차함수, 1차함수가 알파에서는 뭐해? 튕기고, 베타에서는 뭐해? 튕기고 있지. 아, 팅팅. 그리고 이거 공통접선이죠. 뭐 어쨌든 빼기함수 그림도 어렵지 않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4차함수 중에서도 좀 특별한 4차함수죠. 여기 선대칭인 거, 그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죠. y equal fx 빼기 gx.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hx다라고 불러보면, 이 4차 함수 중에서 특별하게 선대칭의 함수가 요거잖아. 그럼 요거 선대칭식 함수 식이 어떻게 되겠어? hx가. 자, 이런 거 바로 판단되나? hx가 뭘 만족할까요? h 뭘까? 우리가 배웠었던 게 그거지. 뭐 fx랑 f 2a-x가 같다면 x는 a 선대칭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x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럼 아이고, 오케이? 그죠?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 자, 이번에 식을 세울 때 또 써주시면 fx 빼기 gx가 튕기고 튕기는 인수정리, 그지? 최고차항계수 a 주시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뚫는 게 나왔어요. 지나가고 뚫어버려, 그지? 직선이 뚫어버린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교점의 경계로 해서 곡선이 밑에 있고 위에 있으면 뚫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빼기함수 먼저 그려볼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fx 빼기 gx다. 자, 식을 세우겠습니다. fx 빼기 gx는 지나가는 거 하나, 알파에서 지나가고 베타에서 뚫어버리니까 몇 중근 간다? 3중근 간다. 요거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로 이어져 오면서 그 2차, 3차, 4차랑 1차 함수들의 위치 관계에서 빼기 함수로 식을 세우는 걸 지금 정리해봤는데, 곡선끼리, 그러니까 3차랑 2차끼리 접하거나 뚫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fx는 3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거든요. 아래로 블록한 거. 조금 색깔 구분을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3차랑 2차가 알파에서 교점을 접하고 베타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래도 있잖아. 빼기 함수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수학이 달라지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돼요. 지나가죠. 접하죠. 접하면 튕기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가죠. 그럼 뚫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 그림이 편하냐, 이 그림이 편하냐? 당연히 밑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함수를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게 얼마나 편한데. 이게 X축이야. 자, 그리고 자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GX가 fx보다 알파의 왼쪽에서 위에 있죠. 근데, 그래서 fx 빼기 gx로 식을 세울 거면, 이걸 빼는 거니까, 이 교점, 알파의 왼쪽에서는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지. fx에서 gx 빼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야. x축 밑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다르겠냐고. 여전히 최고 차이 계수는 뭐 a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더 복잡도로 증가시켜가지고 gx가 4참수야. fx가 4참수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gx가 3참수야. 야, 그렇구나.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 지금 감마에서 뭐하고 있냐면 fx랑 gx가 접하고 있거든. 이 이후에는 gx랑 fx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fx가 차수가 더 크니까. 알겠지?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신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그냥 뭐냐면 알파를 뭐해? 지나가. 베타에서 뭐해? 지나가. 감마에서 뭐해? 접해. 그러면 이 빼기 함수를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요게 fx 빼기 gx가 되겠습니다. 식세운 것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빼기 함수로 보는 게 더 편리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요? 1차, 2차, 2차니까 당연히 4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빼기 함수를 배운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일부러 칠판에서 다 적어놨어요.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이랑 반드시 비교해봐야 돼. 알겠지? 자, 필수제 1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6월 8일 문제.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썼어.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x가 0할 때 x분의 fx의 값을 찾아봐라. 요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 풀러 할 때, 그지? 대부분의 찐따들은 어떻게 합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운 다음에 막 함수값들 다 대입해. 막 연립해. 그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자, 항상 인수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식을 세울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더 편한 거야. 그리고 알겠지? 절대로 이 일반형 두는 거를 시도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언제 하는 건데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 눈이 없는 거야. 자, 일단 보면 이걸 읽냐 못 읽냐 때문에 계산에 풀이에 시간이 확 달라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고요. 0을 대입했던 0이고요.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래. 보일까? 보여? 보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은 마이너스이고 f0은 0이고 f1은 1이지. f1은 2지. 여기 뭐야? 마이너스 2x로 바꾸려고요? 마이너스 2x fx 꼴 마이너스 2x에 서로 다른 세시근이 마이너스 1, 0, 1. 다시 말을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2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마이너스죠. 선생님 이거 안 보이는데요? 보게 연습하면 돼. 알겠지?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뭐 값 찔러 넣어봤자 뭐 자연수 정수 대입하는 건데 연습하다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게 딱 독해가 되잖아. 그럼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맞지? 그럼 그림 그릴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0. 여기가 뭐? 1인 거죠. 해서 나는 fx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거라고? 그림을 정확하게 땄잖아. 그럼 빼기 함수로 식을 세운다. f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가 그 교점에 글씨 왜 이러냐 이거. 그 교점에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지나가죠? 2차함수 최고차함수 뭐야? 1이지. 그럼 1 주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fx 예쁘게 정리하시면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아니지 빼기 2x 해주면 되겠죠. 그치? 오케이? 잘못 쓰고 있나? 없지? 이거 플러스 2x잖아.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일반형 세워 안 세워? 안 세운다고.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답 처리. 요건 이제 이 정도 보이셔야 돼요. 빼기 제로, 빼기 f0. 그러니까 뭐야? f 프라임 0 찾는 거죠. 자, 이것도 봐봐. 평가원 문제들이나 교육청이나 어떤 공신력 있는, 그 다음에 문제 출제 기관에서 내는 제대로 된 문제들 쓸데없는 이상한 잡계산을 시키잖아. 물론, 이 f 프라임 극한값, 미분계수 값을 구할 때, 뭐, 쓸데없는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봐봐. fx 빼기 2x. 빼기 2x. fx 빼기 2x. 어쨌든 요 3차함수에 실근 중에 뭐가 있냐면 0이 있어요. 맞지? 그럼 봐봐. 얘를 이제 미분할 거잖아. 그럼 애들이 또 어떻게 해? 뭐 전기를 한 다음에 미분을 치거나 아니면 뭐 곱미분 해가지고 미분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가 f'이 뭐 3 같은 계산을 시킨다고 하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fm대로 미분한 다음에 넣어줘야 돼. 근데 프라임 0을 물어보지. 맞지?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얘가. 그러면 얘 가린 다음에 0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봐봐. f 프라임 x를 치면 어떤 식이 있을 거고 빼기 2가 있잖아. 얘 가리면 된다고. 왜? 왜냐면 얘를 미분하잖아. 그럼 그 x가 들어있는 식은 0을 대입했을 때 다 0이지. 그러니까 얘 가리면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만 남고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전개하신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어쨌든 됐지.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나는 이걸 판단했으니 실근은 방정식 실근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그림을 그려내가지고 이렇게 따주면 된다. 그럼 바로 빼기 함수 식을 예쁘게 세우면 훨씬 계산이 수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필수제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건 3점이었고요. 요건 이제 4점인데 풀이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4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네. 그리고 3차항, 2차항, 1차항의 개수들은 가려놨고 6이래요. 상수항은. 가족과, 이거 뭐지? 우함수죠? 그치? 그럼 얘는 짝수차만 존재하지. 그러면 A랑 C는 얼마? 제로. 그리고 f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10일 때 f3의 값을 구해라. fx가 짝수차항만 있어야 되니까 요거잖아요. 그래서 b의 값을 결정해라. 2차항의 개수를 결정해서 3을 대입해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딱 이게 뭐랄까 정말 뇌 빼놓고 뇌 빼놓는 건 좀 그런가? 정석이죠. 정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다시 가족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 짝수차만 존재하는 거야. 그지? 바이카. 그럼 이제 나조건을 쓰려고 하는 거야. 나조건을 써야 마지막 개수 하나를 딱 특정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나조건에서 굳이 극소라고 했어요. 굳이 극소 값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 4차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변을 찾아야 돼. 다시. 극소 지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걸 반드시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f'(x)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2bx가 되겠죠. 그럼 나는 얘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통인수로 묶어볼 거야. 그럼 2x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조사하는 거야. 몇 참수가 나왔지? 3참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거야. y 콜 2x에 2x 제곱 플러스 b라는 3참수와 y 콜 0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위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자, b가 뭔지 몰라요.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양수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4차함수의 절편, 3차함수의 절편 하나를 가려놓은 거야. 그럼 케이스 그려야 돼. 케이스 1번.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3차함수를 잠깐 살펴봤을 때 얘 0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x에서 x 얘가 이퀄 0을 했을 때 1차인 수잖아. 맞지? 그럼 지나가는 거지. 그럼 대충 3차함수 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럼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네? 그럼 0에서 무슨 소야? 극소야. 맞지? 근데 말이 돼? 안 돼. 왜? 여기다가 0을 딱 찔러 넣으면 얼마야? 6이지. 그럼 극소 값이 근데 마이너스 10이라며. 돼, 안 돼? 모순이다 이거죠. 왜? F0가 뭐가 되니까? 6이 돼버려서 이게 극소가 되니까. 그리고 사실 미리 제껴놓을 수 있었어요. 왜? 라고 하면 우함수라며. 4차함수야. y축 대칭이라며. 극소일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면 b가 0보다 클 때는 안 된다. 그럼 b가 뭐일 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3참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2 같은 걸 해봐. 그러면 2x에 2x 제곱 빼기 2니까 2 다 뽑아내? 그럼 4x에 x 제곱 빼기 1이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절편이 잡히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에서 극대 이런 지점들에서 극소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거야. 그럼 2x 제곱 플러스 b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b가 뭐일 때야? 넘어가. 맞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b가 뭐일 때? 자, x가, x 찾는 거죠? 정신 나갔어. 넘어가면, 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아닌가요? 아니죠? b가 음수니까 전체는 뭐야? 루트 안이 양수가 되겠지. 해서 f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네. 그럼 대입해 줍시다. 얼마요? 4분의 b제곱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6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럼 b제곱이 64야? 따라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인 거야. 왜? 0보다 작다고 했어.
해서 fx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3을 대입하면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fn 풀이가 되겠습니다.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석이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추론해가지고 내가 잡아내가지고 푼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복잡도를 한번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근데 그래프를 알고 빼기 함수를 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풀이. 풀이. 아니,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수능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일단 우함수라며. 근데 4차 함수지. 그리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 그럼 4차 함수 개형이 비대칭이거나 대칭이거나 뭐 삼중관계 개형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럼 뭐겠어? 얘 아니야? 그러면 보자마자 가족권 보자마자 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야? y축이요. 그럼 극대값이 바로 얼마야? 6인 거 보이지? f0일 때 극대사 맞지? 대칭이니까 여기 6이야. 근데 극소가 마이너스 10이요? 극소점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지점의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요? 됐나요? 맞지? 이게 y 콜 fx야. 나는 식을 구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랑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이죠.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로 불러볼게.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알파야. 왜? 대칭이니까. 그럼 보이냐고. 빼기 함수 식을 예쁘게 세울 수 있지. 누구랑 누구? 얘랑 4차 함수랑 y 콜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10이지? 뭐야? 마이너스 10? 빼기 함수 식 세우면 끝이잖아. 그럼 fx 마이너스 12 최고 차이에서 얼마? 1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나는 알파만 따면 fx식 다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알파 어떻게 따? 라고 했을 때 눈이 있냐냐고 그러죠? f6 얼마? f0가 얼마? 6이다. 자, 제로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야? 16이야? 16은 알파 4제곱 따라서 알파는 얼마? 2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0 넘어와 빼기 10 이렇게 되겠죠. 야, 3 대입하라고? 1이지. 5의 제곱이지. 25 빼기 10이야? 15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보여?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에 속도 차이 보이시냐고. 그래프 따고 대칭인 거 확인했잖아. 그럼 빼기 함수씩 세워. 그럼 결국 미지수 하나만 딱 두면은 뚫리는 게 첫 번째 풀에서 B값 직접 찾는 거. 그죠? 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필수예제 3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3, 4, 5 지금 필수예제 3번, 4번, 5번 전부 다 4점짜리예요. 4점. 자, 인생을 바꾼 4점 보겠습니다. 자, 교육중 문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a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가조건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랑 FE랑 F6이 전부 다 함수값이 다 똑같다. 그 다음에 나조건 F'E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A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식을 세운 다음에 A를 찾아가지고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봐봐. 앞서 2008학년도 6월 평가원 필수예제 1번을 풀었던 결과 비슷합니다. 함수값이 다 똑같다고요? 요거를 이렇게 독해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equal k 이렇게 딱 두시면 이건 이렇게 독해를 해야 돼. 가족관 방정식 fx equal k의 세실근이 뭐다? 이게 a랑 2랑 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이거 극대극소를 다 갖는 개형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3차 함수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이거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극대극소가 없는 개형. 근데 얘는 3개를 가질 수가 없지. 함수값이 3개가 똑같은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뭐 k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k가 잡혀서 뭐 2,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애가 뭐 2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A 위치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A는 여기는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대충 예시를 든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방정식 fx 이퀄 k의 서로 다른 세 시근이 a랑 2랑 6이다. 함수값이 다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이퀄 k라고 둬가지고 방정식 fx 이퀄 k의 시근이라고 독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바로 식을 셀 수 있잖아. 맞지? 어떻게? fx 마이너스 k 빼기 함수 그죠? 최고창에서 뭐야? a 1이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은 굳이 안 할게. 이거 미분하잖아. 그럼 k 값 날라가지.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a 값이 특정되겠죠. 지금 사실상 여기서 변수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a밖에 없는 거야. 왜? 나 조건을 쓰려면 상수는 0이 미분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왜 준 거야? 나 조건은 얘 찾으라고.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해 가지고 나온 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다시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곱함수에서 그치? 이것도 봐봐. 괜히 쓸데없이 뭐 f'5 이딴 값 안 준단 말이야. 이거 봐봐. 인수 정리 안에 들어있는 걸 주지. 계산 편하게 하라고. 해서 A값 결정해 주시면 이게 A값이 얼마냐면 1이 나왔고요. F'A를 구해주시면 정답은 이게 5가 되겠습니다. 잡계산 생략. 자, 그 다음 필수제 4번. 자,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기출문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조건이 fx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 다시 마이너스 1,1에서 만난대요. 접선을 그었더니 다시 또 그 접선이 곡선이랑 만난다. F'3을 찾아라.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난다. 이거 그림으로 묘사를 한번 해봐.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딘가의 점에서 접선을 딱 날려. 그럼 다시 만나겠죠? 그지? 그럼 여기 이게 뭐야? 여기가 지금 2,4라며. 여기 뭐야? 마이너스 1,1이라며. 끝났네요. fx.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지. gx를 할까? 편차 얼마야? 3분의 3이네? 최고차항수 1. 그러면 기울기 1인 거고. 그치? x 플러스 1 플러스 1. 요게 1차 함수 식이 되겠지. 그러면 빼기 함수로 딱 쳐?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고 튕기니까 이렇게. 요게 fx 빼기 gx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얘 식은 x 플러스 1 지나가고 2에서 튕기네. 그럼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gx 넘겨. 그럼 플러스 얘가 x 플러스 2였죠.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정리해주면 fx식이 딱 따여지네.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하라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 한번 해줘야 되겠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fx식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피해서 계산해주면 이거 답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4점이라고? 그러하다. 야, 이런 것들이나 킬러나 보다 배점이 똑같다. 빨리 풀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필수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상학 문제. 역시 이것도 4점짜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함수에서 4차함수 바뀌었고, 지금 문제 발문을 읽어보면 이거 아까 방금 전에 풀었었던 필수 예제 2번에 2008학년도 6월 평가 문제랑 똑같습니다. 맞죠? 아까도 4차함수 주어져 있었고, 이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6월 평가 문제는 극소값이었는데 이번엔 극대값을 줬어. 그럼 뭐 다르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F는 2일 때 fx의 극소값 찾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볼게. 보자마자 우리는 이게 우함수니까 y축 계층이고 그림이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다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지? 극대값이 뭐? 7일에 이거네? F는 2일 때 뭐 이건 어떤 그냥 1일 때 함수값이에요. 극소값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 값을 찾아라 이거죠. 여기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뭐야? 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얘를 쓰려면 이게 지금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을 쓰려면 저 조건을 쓰려면 저 함수 fx의 식이 필요해요. 그지? 근데 지금 극대값이 7인 거, 우함수인 거만 줬어요. 그럼 또 찐따들 뭐해? ax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분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 그지? 우린 풀어봤잖아. 그게 얼마나 길이가 긴지. 보이시나? 얘 써야 되죠. 여기서 뭐해?
튕겨. 그지? 여기 알아 몰라? 몰라. 뭘 뭐? 미수. 근데 지나가잖아. 알파라 해. 마이너스 알파라 해. 그러면 fx 빼기 7은 최고차수 1에다가 x 플러스 알파 지나가고요. 0에서 튕기고 제곱이고요. x 빼기 알파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쓰면 fx는 x제곱에 이것도 그냥 바로 한꺼번에 합쳐서 쓸까? x제곱 빼기 알파제곱 합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알파만 정하면 fx가 뚫리는 거 아니야? 그럼 저 알파 정하러 뭐 준 거야? 이거 준 거죠. f는 2야? x는 1에 대입해. 그러면 얼마야? f1이 2라고 했어요. 2는 1 빼기 알파 제곱이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치? 잠깐만. 플러스 7도 있죠? 이거 넘어와야 되니까. 플러스 7. 해서 2는 7 플러스 1 빼기 알파 제곱. 맞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은 6인가? 그럼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따라서 fx는 So, x제곱에, 그지? x 빼기 6에다가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fx식 땄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극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4차함수 비율관계 풀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를 찾으려면 지금 여기 어쩔 수 없이 미분 한번 해줘야 되겠지. 그럼 f'x 구해. 그러니까 얘가 x 잠깐만 이거 제곱이죠?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7이니까 이거 미분 한번 해주면 f'x는 4x 세제곱 빼기 12x. 그러면 4x로 묶어줬을 때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3차함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을 지날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에서 극소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fx 식을 따는 거죠. 극소 값을 찾으려면 사실 이거 비율관계 1대 루트 2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계산 한번 해줘야 돼가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fx 식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다 4점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알겠죠? 정리할게요.